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팔을 올리려는데 어깨에서 찌릿하고 전기가 오는 것 같은 통증. 밤에 옆으로 누우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 아침에 옷을 갈아입는데 팔이 뒤로 안 올라가서 10분씩 걸리시는 분.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렇게 물어보시죠. 선생님, 이게 오십견인가요?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둘 다 어깨가 아픈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 관리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 22분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어깨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1부, 왜 어깨 통증이 이렇게 많은가? 2부, 오십견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3부, 회전근개 파열이란 무엇인가? 4부, 둘을 구분하는 핵심 포인트. 5부, 치료와 재활 방법. 6부, 언제 꼭 병원에 가야 하는가? 자, 시작하겠습니다. 1부 어깨 통증. 왜 이렇게 많나? 제가 30년 넘게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환자가 바로 어깨 통증 환자입니다. 특히 40대 후반부터 60대, 70대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어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360도 모든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팔을 앞으로, 뒤로, 옆으로, 위로 돌리고 비틀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건 동시에 불안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깨를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게 바로 회전근개라는 4개의 작은 힘줄입니다. 이 힘줄들이 매일매일 수백 번, 수천 번 마찰하고 압박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40대, 50대가 되면 이 힘줄들이 서서히 닳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 쓴 밧줄이 풀리듯이 말이죠. 한편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주머니도 나이가 들면서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여기에 당뇨병, 갑상선 질환, 오랫동안 팔을 안 움직이는 생활까지 더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돌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어깨 통증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바로 오십견,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구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오십견 유착성 관절 낭염이란 무엇인가? 먼저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의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 낭염입니다. 50대에 많이 생긴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부릅니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이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쪼그라들면서 관절에 달라붙는 병입니다. 그래서 관절이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뻣뻣해집니다. 영어로는 프로전 숄더, 즉 얼어붙은 어깨라고 부릅니다. 주로 40대에서 60대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 어깨를 다쳐서 오랫동안 깁스를 하거나 움직임이 줄어들면 오십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십견은 보통 3단계로 진행됩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인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통증기입니다. 이때는 통증이 먼저 옵니다. 특히 밤에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쑤시고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십니다. 움직일 때마다 아프니까 자꾸 움직임을 피하게 되고 점점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보통 2에서 9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두 번째, 동결기입니다. 통증은 조금 줄어들지만
대신 움직임이 확 줄어듭니다. 팔이 옆으로, 뒤로, 위로 잘 안 올라갑니다. 마치 어깨에 쇠사슬이 걸린 것처럼 뻣뻣합니다. 이 시기가 4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갑니다. 세 번째, 해빙기입니다. 이름 그대로 얼음이 녹듯이 서서히 풀리는 시기입니다. 관절의 움직임이 조금씩 돌아오고 통증도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적절한 치료와 재활운동을 하면 훨씬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50견의 전형적인 증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옷 갈아입기가 힘듭니다. 셔츠를 입거나 벗을 때, 특히 뒤에서 브래지어, 후크를 채우는 동작이 정말 힘듭니다. 둘째, 등을 긁거나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게 안 됩니다. 팔이 뒤로 안 돌아가니까요. 셋째,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옆으로 누우면 통증이 심해져서 자다가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50견은 본인이 올려도 안 올라가고 남이 들어줘도 안 올라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능동적으로 팔을 올리려 해도 안 되고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줘도 끝까지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관절낭 자체가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특징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회전근개 파열과 구분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부 회전근개 파열이란 무엇인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작은 힘줄을 말합니다.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 4개의 힘줄이 팀을 이뤄서 어깨를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특히 극상근이라는 힘줄이 가장 많이 손상됩니다. 왜냐하면 팔을 올릴 때마다 뼈와 뼈 사이에서 계속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치 밧줄이 바위에 계속 쓸리는 것과 같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이 힘줄이 닳다가 결국 찢어지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퇴행성으로 닳는 경우. 40대 후반부터 60대, 70대까지 서서히 진행됩니다. 머리 위로 손을 많이 쓰는 직업, 테니스나 배구 같은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더 흔합니다. 둘째, 외상입니다. 넘어지면서 손을 짚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뚝 하고 끊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젊은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전형적인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팔을 옆으로 또는 앞으로 들어 올릴 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특히 60도에서 120도 사이, 그러니까 팔이 어깨 높이쯤 왔을 때 가장 아픕니다. 이걸 통증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어깨 옆쪽과 위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집니다. 딱 꼬집어서 여기가 아파요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밤에 아픕니다. 특히 아픈 쪽으로 옆으로 누우면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이건 50견과 비슷합니다. 넷째, 팔에 힘이 빠집니다. 컵을 들다가 냄비를 들다가 덜컥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완전 파열인 경우 팔을 혼자서는 들어 올리지 못하고 반대 손으로 도와줘야 겨우 올라갑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 부분 파열은 힘줄이 일부만 찢어진 상태입니다. 통증은 아주 크지만 힘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팔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완전 파열은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렵고 반대 손으로 도와줘야 올라갑니다. 팔을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내릴 때
중간에서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팔을 옆으로 들어 올려 보십시오. 어깨 높이까지. 이제 천천히 내려 보십시오. 만약 중간에서 버티지 못하고 툭 떨어지거나 떨리면서 내려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병원에서 MRI나 초음파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립니다.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됐는데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쪽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수술을 하려고 해도 힘줄을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부 50견 BS 회전근개 파열 핵심 구분 포인트. 자, 지금까지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각각 설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내 어깨는 도대체 뭐지? 어떻게 구분하지? 지금부터 핵심 구분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분 포인트, 시작 양상입니다. 50견은 대부분 서서히 시작됩니다. 특별한 계기 없이 요즘 어깨가 좀 뻣뻣한데 하다가 점점 심해집니다. 반면 회전근개 파열은 특정 사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다가 갑자기 뚝 소리와 함께 통증이 시작됩니다. 물론 회전근개도 퇴행성으로 서서히 진행될 수 있지만 급성 악화가 더 흔합니다. 두 번째, 통증과 뻣뻣함의 비율입니다. 50견은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움직임 제한, 즉 뻣뻣함이 메인이 됩니다. 아픈데 안 움직여진다가 핵심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특정 움직임에서의 날카로운 통증이 핵심입니다. 움직이면 아프다가 메인입니다. 초기에는 관절 가동 범위가 비교적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분 포인트입니다. 바로 능동 움직임과 수동 움직임의 차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50견은 본인이 팔을 올려도 안 올라가고 남이 들어줘도 끝까지 안 올라갑니다. 능동과 수동 둘 다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관절낭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전근개 파열은 본인이 올릴 때는 아프고 힘이 없어서 잘 안 올라가지만 남이 들어주면 상대적으로 더 잘 올라갑니다. 능동 제한이 수동 제한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힘줄이 찢어진 거지 관절 자체가 굳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나이와 동반 질환입니다. 둘 다 40대 후반에서 60대에 많이 생기지만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50견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반면 테니스, 골프, 배구 같은 운동을 많이 하거나 머리 위로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면 회전근개 파열 위험이 높습니다. 외상 이력이 있으면 당연히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견 의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특별한 외상 없이 서서히 시작했다. 둘째, 팔이 모든 방향으로 뻣뻣하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다 안 돌아간다. 셋째, 남이 팔을 들어줘도 끝까지 안 올라간다. 넷째, 옷 갈아입기, 등 뒤 긁기, 브래지어, 후크 채우기가 특히 힘들다.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 50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회전근개 파열 의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넘어지고 나서 갑자기 심해졌다. 둘째, 팔을 들어 올릴 때 특히 중간 구간, 어깨 높이 주변에서 날카롭게 아프다. 셋째, 아픈 쪽으로 옆으로 누우면 통증이 매우 심해진다. 넷째, 팔에 힘이 빠지고 혼자서는 못 올리고 반대 손으로 도와줘야 올라간다.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체크리스트는 어디까지나 감을 잡는 용도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병원에서 진찰과 영상 검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의 정확한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오부 치료 앤드 재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지금까지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먼저 두 질환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참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하고 버티다가는 상태가 훨씬 나빠집니다. 둘째, 너무 아픈 급성기에는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지 마십시오. 염증이 심할 때 억지로 당기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셋째, 적절한 진단 후에 단계별로 치료하고 반드시 재활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50견 치료 방향입니다. 초기 통증기에는 통증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고 필요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통증 허용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십시오. 억지로 범위를 늘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통증이 조금 가라앉으면 동결기와 해빙기에는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 핵심입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집에서도 하루에 여러 번 짧게 반복하는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펜듈럼 운동, 벽타기 운동, 막대기 운동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번 30분보다 하루에 5에서 6번 5분씩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50견은 시간과 적절한 재활로 상당히 좋아집니다. 12년 걸리더라도 8-90%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로 회복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회전근개 파열 치료입니다. 회전근개 파열도 처음에는 염증과 통증을 조절하는 게 우선입니다.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시작합니다. 부분 파열이고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우 어깨 안정화 운동과 회전근 강화 운동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들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분 파열도 수술 없이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 파열인 경우, 특히 젊고 활동량이 많은 분이라면 수술적 봉합을 고려해야 합니다. 힘줄을 다시 뼈에 붙이는 수술입니다. 요즘은 관절경으로 하기 때문에 흉터도 작고 회복도 빠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회전근개 완전 파열을 방치하면 힘줄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술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6부 언제 병원에 꼭 가야 하는가 마무리.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언제 병원에 꼭 가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참아볼까,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가 있으면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첫째, 2주 이상 계속되는 어깨 통증. 일시적인 통증이 아니라 2주 넘게 지속되면 반드시 진료받으십시오.
둘째,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 수면을 방해할 정도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셋째, 팔이 안 올라가서 머리 감기, 옷 갈아입기가 힘들어진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넷째, 팔에 힘이 빠져서 컵이나 냄비를 자주 떨어뜨리는 경우. 이건 회전근개 완전 파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외상 이후 갑자기 통증과 기능 저하가 온 경우. 넘어지거나 무거운 걸 들다가 뚝 소리가 났다면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되면 버티기 모드가 아니라 진료 모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조기에 진단받고 적절히 치료하면 90% 이상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평생 불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의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가 치료나 지나친 스트레칭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꼭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십시오. 자, 오늘 22분 동안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주변 지인 중에 어깨 아프신 분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어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TV는 중장년층 건강을 위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